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합니다.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바로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7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바로 현대차 이야기인데요. 현대자동차가요, 신형 소나타 1.6 터보 모델의 팬네임을 소나타 센슈어스로 정하고 지난 20일 본격적으로 판매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나타 센슈어스는요, 이제 현대차가 지난해 이제 3월에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한 차세대 디자인 철학인 바로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구현한 쿠페 스타일 스포츠 세단입니다. 이 소나타 센슈어스는요, 이제 라이트와 후드 그릴의 경계를 제거해 이제 볼륨을 극대화한 후드와 그 다음에 날렵한 캐릭터 라인, 그냥 구동 모델에서 느낄 수 있는 스포티한 비율 등을 활용, 또 차별화된 디자인을 갖춘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트레인에 이제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었는데, 여기 터보 엔진 안에 바로 연속 가변 밸브 듀얼 이션 등 신기술이 조금 적용된 엔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개를 하면 이 CVVD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기존의 연속 가변 밸브 타이밍 기술이나 뭐 연속 가변 밸브 리프트 기술에서 조절이 불가능했던 밸브 열림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상충 관계인 엔진의 성능과 연비를 동시에 향상시키며 배출가스까지 줄여주는 기술로 현대차 최초로 소나타 센슈어스에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요, 이제 고부하 영역의 엔진 효율을 높여 연비 개선에 도움되는 저압 배기가스 재순환 시스템 LPEGR을 또 국내 최초로 또 적용이 되었다 합니다. 또 엔진의 온도를 신속히 조절하는 통합 열 관리 시스템 등 신기술도 이번에 적용이 되었다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솔린 1.6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었고요. 그래서 최고 출력이 180마력, 최고 토크가 27의 힘을 낸다고 합니다. 기존 소나타 1.6 터보 대비해 해가지고 약 7% 향상된 리터당 13.7km로 복합 연비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제 렉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은 기본화하고요. 그 다음에 및 이제 서스펜션 최적화로 이제 조향직 결감, 그 다음에 선의 안정성, 승차감을 또 개선해왔고, 또 앞유리 및 1열 창문에 이중 접합 유리를 기본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정방 추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뭐 등등등 지능의 안전 기술을 기본화했고요. 판매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스마트 트림은 2,489만원, 프리미엄 트림은 2,705만원, 프리미엄 패밀리 트림은 2,876만원, 프리미엄 밀리니엄은 3,073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익스퍼레이션 트림은 3,367만원의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요, 바로 사실 이제 지금 브랜드를 어느 업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제 제가 이게 해외 자동차 소식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 이제 음향 경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기 자동차가 플러그 하이브리드, 뭐 하이브리드 엔진음이 없는 차량에 이제 음향 경고 시스템, 현재 유럽에서 현재 이 법안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요, 지금 이거를 이제 이 시스템을 내년 7월에 출시되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그다음 플러그 하이브리드 의무적으로 이 음향 경고 시스템 의무에 장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장착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요, 전기차의 접근을 이제 보행자가 인지하는 거리는 디젤차가 10m 거리에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반면에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2m 정도로 가까워야
어야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EU에서는 현재 지난 7월 1일부터 유럽에서 개발 및 판매되는 이제 모든 전기차 하이브리드 신차에 대해서는 의무 정착을 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7월부터는요, 모든 전기차와 그다음 하이브리드 차량에 확대 적용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 현재 시간 지난 16일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자동차 보행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이 음악 경고 시스템 장착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교통부도 지금 이 음악 경고 시스템 의무 장착 기준을 최소 20km 이하의 주행 상태에서 경고음을 내야 하며 경고음은 전진 주행 시 자동차의 속도 변화를 보행자가 알 수 있도록 주파수 변화를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지금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친환경 자동차, 전기장 플러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수소 전기차까지 지금 굉장히 보급 대수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저도 이제 차는 없지만 가끔씩 카시어링 차량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내연기관 차량 같은 거는 여러분 아실 때 카시어링은 킬로미터랑 환경부담금 킬로미터가 얼마씩 내야 하는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네 제로입니다. 거의 웬만한 카시어링 업계에서는 거의 왜냐하면 환경에 유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킬로미터당 거의 제로를 하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전기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특히 밤에는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못하러 저도 몇 번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 음악 경고 시스템이 하루빨리 의무화하고 장착이 되어야 그래서 보행자와 운전자가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지금 빠른 시간 내년 중으로는 아무래도 의무 장착을 해야 한다고 이제 확정이 지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별도로 이제 음악 경고 시스템을 장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전기차 오너분들께서는. 그래서 아무래도 별도로 또 이 시스템을 판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기아차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도 지금 1톤 트럭, 전기 트럭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는 이미 포트 EV 출시를 지금 공식화했죠. 그래서 하고 있고, 기아차도 현재 출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요 지금 내년 초 봉고 3 EV 출시를 목표로 막판 당금질에 돌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봉고 3 EV의 구체적인 재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에 선보인 2020년형 봉고 3의 내장 디자인 및 편의 사항을 적용하고요. 64kWh급의 배터리를 적용해가지고요. 2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특화 사양도 조금 집약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지금 현대차의 이제 포터 EV의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과 그냥 오토홀드 기능이 포함된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를 기본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 만큼 이제 봉고 3 EV에도 이와 동일한 수준의 사양이 탑재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차가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들도 탑재를 한다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물의 이제 적재 중량을 감지를 하고요. 이에 주행 상황에 맞게 최적화하는 한편 주행 가능 거리를 안내하는 기술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업계는 지금 봉고 3의 판매가를요 이제 B2B 즉 이제 기업 간 거래 형태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고 기업들이 사실 많이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택배 업계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B2B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해서 내다보고 있고요. 이제 전기상차는 이제 도심 운송 업무에 특화된 구성을 지닌 만큼 일정 범위 내에서만 운행되는 택배 차량들에게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노후경 경유차 퇴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도
설득력이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미 지난 7월에 노후 경차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단속 조치를 예고하고 있고요. 오늘 1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 경차 업계 관계자는요. 1톤 사용차의 대다수가 디젤인 만큼 전기 사용차는 배출가스 저감 및 도심 소음공해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주택가를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는 택배 차량들의 경우 그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기대가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거3 EV는요 내년 1분기에 지금 출시를 국내 시장 선보일 계획을 하고요. 오는 12월경에 기아차 광주공항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될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생산 라인을 조금 광주공항에서는 지금 정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르노 삼성차 두 개의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금 출시 예정인 차량 하나와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좀 부산 공장 있죠. 르노 삼성 자동차 부산 공장. 여기 얘기를 하나하나씩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르노 그룹에서 사실 르노 삼성차의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어떻게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바로 르노 그룹이죠. 르노 그룹이 이제 프랑스의 르노 그룹이 이제 조에라는 전기 자동차가 이제 지금 실도로 주행 측정 방식에서 400km 1회 주행거리를 400km에 육박하는 실주행거리를 입증을 했다 합니다. 이 조회는요 내년 국내 출시가 예고된 르노의 순수 전기차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395km의 주행거리를 인증을 받았다고 하고요. 당초 이제 제조사가 발표한 수치인 380km보다 높은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는요 52kWh의 배터리 팩과 100kW급의 전기 모터를 적용한 상위 트림에 대한 결과 80kW를 발휘하는 하이 트림 경우 안중 시 주행거리에 이보다도 높을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kW 모터 장착 기준으로 제로백이 10초가 소요가 되고요. 최고 속도는 140km에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50kW급 고속 충전기를 활용할 경우에 30분 만에 145km를 주행할 수 있는 용량을 충전할 수 있는 점도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회는요 사실 지난 2013년에 공개된 이후 6년 만에 풀체인지업된 2세대 모델로 새로운 내외관 디자인과 개선된 배터리팩, 커넥티브 시스템과 첨단 안전사양 구성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외관 디자인은요 이제 최근 신형 클리오야 캡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QM3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통해 선보인 르노의 새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이어간 모습이고요. 10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적용한 인테리어 구성도 새로워졌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되는 이지링크 시스템이 내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 구글 등과 협력해 디자인된 새로운 인터페이스 구성을 갖췄다는 것이 르노 측의 설명인데요. 여기에 차로 유지 보조, 긴급 제동 시스템, 2차선 이탈 경고, 속도 제한 시스템, 사각지대 경고, 교통신호 표지판 인식 기능 등 주행 보조 시스템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르노 삼성차는 내년 중에 이 르노의 순수 전기차 조회를 국내 시장에 투입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도 약간 차종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봤을 땐 이제 약간 소형 SUV나 소형 차에 조금 해당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진을 보면 제가 봤을 땐 소형이나 준준형까지는 아무래도 준준형까지는 조금 오버인 것 같기도. 사진을 보면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봤을 때랑
실제로 보는 거는 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소형차에 해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 이야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르노 삼성차 이야기인데요. 르노 삼성차가요, 이제 다음 달부터 초소형 전기차, 바로 TEG가, 네,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죠. TEG가 부산 공장에서 전량 생산한다고 합니다. TEG는 그동안 르노 삼성이 수입 판매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국내 판매는 물론이고요. 수출 물량까지 국내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TEG는 이제 작은 몸짓으로 좁은 골목길도 편히 달릴 수 있고, 또 일반 차량 한 대의 주차 공간에 최대 3대까지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복잡한 도심에서 출퇴근이나 배달 경비, 시설 관리용으로 주먹이 밟고 있고요. 가정용 220V 전기로 약 3시간 30분이면 완전 충전이 가능하고요. 들어가는 비용이 회당 600원입니다. 이게 일반 가정용 연료 이제 1kWh당 100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회 주행거리 가는 거리는요, 환경에 따라서 55에서 80km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 트위트는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 경정비 가능 정비소 190개 등 총 276개의 전국 서비스 지점에서 편리하게 전문 정비를 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TEG의 2인 모델이 라이프와 인스턴스 트림은 각각 1330만원, 1430만원이고요. 카고 모델은 1480만원입니다. 지금 올해 이제 초저형 전기차의 국고 보조금은요 420만원이고요. 지방자치제에 따라서 250만원에서 최소 500만원까지 보조금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조금을 제대로 받으면 라이프 트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1330만원, 그러니까 국고 보조금 420만원 플러스 500만원 하면 920만원이죠. 920만원 빼기 1330 빼기 920을 하면 410만원에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국내에서도, 제가 봤을 때 카시어링 업계나 이런 업계에서, 이제 렌터 업계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산 공장에서 전량 생산을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판매를 이제 판매라든지 이제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도 이 차를 되게 타보고 싶어요. 근데 왠지 굉장히 아담하고 근데 실제로 이제 모토쇼나 이런 데서는 방향에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실제로 타보고 시승기를 좀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원래는 이제 지금 프랑스에서 생산을 하다가 이제 부산 공장 하니까 아무래도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고요. 지금부터는 바로 해외 업계 한국지사 이야기, 코리아지사 이야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업계냐, 바로 포드입니다. 포드 코리아에서요, 포드의 바로 익스플로어의 6세대 모델이 올류 익스플로어 사전 계약을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익스플로어는요, 포드를 대표하는 7인승 대형 SUV인데요. 국내에는 1996년에 처음 소개된 뒤 현재 약 33,000여 대를 판매했습니다. 9년 만에 완전 변경된 이제 6세대 모델인 올류 익스플로어는요, 최초로 후륜 고등으로 적용됐습니다. 이게 짧아진 오버핸과 늘어난 휠베이스, 낮아진 차체로 날렵한 디자인 비율을 구현했고요. 실내 편의 기능은 7개 모드로 선택 가능한 올류 TMS, 그 다음에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포드 코파일럿 360 플러스, 그 다음에 무선 충전 패드, 12개의 스피커로 갖춘 보스 프리미어 오디오 시스템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은요, 2.3L 에코포스터 엔진이 적용됐고요. 275마력과
42.9의 힘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능형 사륜구동과 새로운 지원관리 시스템은 이제 5%도 주행 성능 향상해졌고요. 그 다음에 10단 자동 변속기가 최초 적용돼 연비 효율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공식 출시는요, 오는 11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북미 시장에서는 이미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가격은요, 2.3리터의 리미티드 모델 기준은요 5,990만 원이라는 점을 책정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 금액은 부가세 포함이라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 하반기는 거의 대형 SUV급 대결이죠. 네, 지금 거의 웬만하면 국내 시장은 대형 SUV 대결이라고 말할 만큼 네 급이죠. 거의 되게 타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한국닛산 이야기인데요. 한국닛산이 바로 닛산의 플래그십 세단이 바로 뉴 맥시마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8세대 부분 변경 모델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뉴 맥시마는요, 지난 17일부터 닛산 공식 전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가장 큰 변화는요, 차량 전반에 걸쳐 스포츠 세단 컨셉을 강조한 과감하고 날렵한 디자인인데요. 이제 닛산의 이제 패밀리 룩을 완성하는 V모션 그릴은요, 이전 대비 더 커지고 낮게 배치되어 강인한 이미지와 안정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릴 외부 라인을 따라 후면 하나 범퍼까지 유려하게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은요, 도로 위를 달려나갈 듯한 역동적인 에너제틱 플로우 디자인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알루미늄 휠과 세련된 느낌의 쿼드 크롬 배기 파이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내부는요 3중 밀도 폼으로 설계해가지고요,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하는 저중력 시트 탑재는 물론 전자석 열선 내장, 1열 통풍 시트, 조수석 6방향, 파워시트 등으로 탑승객들에게 안락함을 제공했다 합니다. 그리고 뭐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기본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조작이 또 가능하고, 또 A타입과 C타입으로 USB 포트를 앞뒤 좌석에 각각 한 개씩 총 4개를 마련하여 스마트 활용에 더욱 용이하게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안전 사양도 좀 대폭 강화가 되는데요. 이제 탑승자 식별 센서가 탑재된 닛산의 이제 어드밴스드 듀얼 스테이지 에어백 시스템과 함께 총 10개 에어백이 장착이 되었다 합니다. 뭐 이와 함께 인텔리전트 비상 브레이크,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차선 이탈 방지, 하이빔 어시스턴트, 인텔리전트 어라운드 뷰 모니터,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운전자 주의 경보 등 모빌리티가 첨단 안전 기술이 기반의 이제 안전 기술이 적용됐고요. 뉴 맥시마는요 플래티나 단일 트림을 출시됐고요. 가격은 4,580만 원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들으시면서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죠.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주말에 이제 이런 팟캐스트 리뷰를 주말에 이제 녹음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에 이제 남부지방 이제 태풍 타파가 지금 제주도까지 지금 근처까지 상륙을 해가지고, 지금 저도 남부지방에 살다 보니까 이제 약간 영향권에 들다 보니까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토트렌드는요, 네이버와 디지털이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의 추가 이웃측을 해주시면 감사했고, 디지털이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마무리 힘들겠지만
또 한 주는 열심히 또 지내보면서 시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